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승복 씨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첫 번째 편을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북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그 이승복 씨가 콜롬비아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앨런 학장과 면담을 나눴던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때에 이어서 앨런 학장과 면담 후에 이승복 씨의 삶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천천히 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앨런 학장에게 이제 속마음을 이승복 씨가 털어놓고 나서 앨런 학장의 반응이 이승복 씨한테는 굉장히 놀라웠다고 해요. 그게 어떤 반응이었냐면 원래 그 앨런 학장 이전에 다른 지인들한테 이승복 씨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반응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다. 장애인은 의사 되기 힘들다. 그게 가능하냐?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런 반응이었는데 앨런 학장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책에 적힌 걸 한번 옮겨볼게요. 승복, 나는 의사가 되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평범한 장애인이 아닙니다. 이승복 당신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당신이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공부에 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당신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앨런 학장의 이런 말을 듣고 이승복 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앨런 학장은 진심으로 승복이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학장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이승복 씨가 상상도 못했던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승복의 차가웠던 가슴에 다시 한번 따뜻한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말이에요. 그래서 학장의 조언에 따라 이승복 씨는 대학원에서의 3년 과정을 마치고 다시 메디컬 스쿨에 도전하게 됩니다.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면서 이승복 씨는 모든 초점을 의대 진학에 맞춥니다. 평균 학점, 의대 시험 점수, 입학 지원서, 학업 계획서 등등 그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떨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승복 씨 성격을 봤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정말 끝장을 보는 성격이잖아요. 체조 선수일 때나 아니면 사고를 당한 이후에나. 그래서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그 서류를 준비해서 보냈는데 이때 당시에 약 30군데 대학에 서류를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점수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사지마비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면 신뢰가 좀 떨어졌는지 면접까지 이어진 곳은 단 8곳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원서를 보냈는데 8곳에서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죠. 아직 뭐 완전한 합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장애인에게 개방적인 미국이라 해도 좀 감수해야 할 현실과 같았던 거죠. 그래서 네, 이승복 씨는 이제 뭐 더 돌아갈 길이 없으니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 서류상으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면접만 통과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의대 교수들과 친구들을 붙잡고 조언을 구했고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느라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았다 그래요. 그래도 뭐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면접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상도를 AI로 한번 챗GPT로 하나 그려놨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약간 조금 뭐 픽션이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면접은 이승복 씨가 말하기를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고 합니다. 그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당신이 뭐 손가락은 대체 얼마나 구부릴 수 있는가? 그 몸으로 주삿바늘은 꽂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노골적인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심지어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이승복 씨를 앞에 두고 면접관들이 대놓고 혀를 끌끌 찼다 그래요. 그래서 이승복 씨가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화살을 쏴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 면접관들의 그 마음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뭐 이 손가락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장애인이 와서 의사를 하겠다고 하니 뭐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싶어요. 동정심을 다 빼놓고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의 그런 태도도 저는 뭐 일견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질문으로는 저런 게 있었던 거죠. 뭐 "정상인들도 힘든데 네가 장애인으로 그게 의사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인턴 코스는 20 에서 30 시간을 연이어 근무해야 되는데 네가 휠체어에 앉아서 그 시간 견딜 수 있겠냐." 뭐 이런 뭐 현실적이지만 되게 가슴 아픈 질문들이죠, 이승복 씨한테는. 그런 그래서 이승복 씨가 얘기하기를 그 면접을 "지옥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한 달간의 면접 일정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승복 씨의 그때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 문장이 있는데 저런 거예요. "마치 발가벗고 전쟁터를 헤매는 미아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게 그냥 왜 본인이 미아 같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감히 제가 뭐 굳이 추측을 해 보자면 자신의 편이 없으니까. 단 한 명도.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길을 잃은 미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롭죠, 미아처럼. 음. 자, 면접이 다 끝나고 이게 보통 결과가 한 3달 정도 후에 나오나 봐요. 나왔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면접으로부터 이제 3 달이 지나게 됩니다, 어느새.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또 길게 느껴졌을까 싶어요, 이승복 씨한테는. 이번에 떨어지면 또 뭐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그에게 이제 합격 발표 기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이분이 보니까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 신자예요,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복 씨는 불안할 때면 늘 성경책을 읽으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 달을 기다린 거죠. 결과는 이제 그야말로 하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뭐 이때 구절 기억나는 게 이분이 이제 그날 뭐 발표 날 아침이었나? 갑자기 성경 구절을 읽는데 어떤 구절을 읽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뭐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겠죠. 그런 감정에 3달 동안 파묻혀 있다가 1993년 4월 30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이 날짜를 이승복 씨가 기억하는 건 아무래도 뭐 그날이 되게 인상 깊은 날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울타리 앞에서 잔디밭을 보면서 휠체어를 천천히 돌리고 있는데, 자신의 마당 울타리 앞에서 우편함 안에 봉투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 봉투가 어 되게 두툼한 봉투였대요. 근데 그 봉투를 보자마자 이승국 씨가 뭐 느낌을 받았나 봐. 그래 가지고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서둘러 이제 휠체어를 바쁘게 옮겨 가지고 가서 봉투를 꺼내 보니까 그냥 다트머스 의대에서 보낸 통지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네가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그걸 뭐 알려준 통지서인가 보죠. 근데 이 다트머스 의대가 이승복 씨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의대예요, 안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그 다트머스 의대가 책에 나오기를 면접을 봤던 8 곳의 그 의대 중에서 이승복 씨를 가장 가혹하게 몰아붙였던 학교래요, 면접장에서.
그 공개적으로 뭐 속된 말로 뭐 쪽도 주고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몰아붙였던 가혹하게 몰아붙였던 학교인데 그 학교에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이승복 씨 집 앞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승복 씨가 손을 벌벌 떨면서 봉투를 뜯었다고 합니다. 뜯었는데 앞에 글자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Congratulation이라고 합격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크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승복 씨가 그때까지 믿지 못했대요. 본인도 뭐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확신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겠지만은 막상 이걸 받으니까 믿기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다트머스 대학 그 행정처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사무처 직원이 실수로 불합격 통지서 대신 합격 통지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입학처가 당신이 합격한 게 맞다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끊고 이승복 씨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다고 해요. 의사 이승복, 그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무모한 꿈이 비로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던가.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네, 이런 멋진 문구가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옮겨봤고요. 그 의대 입학, 다트머스 의대 입학 이후에도 사실은 이분의 행보가 굉장히 좀 놀라운 그 자체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어릴 적 사진과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평범하던 어린아이가 그런 큰 사고를 겪고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는데 결국 의대에 합격해서 정식으로 의사가 된 겁니다. 네, 그런 소리였고 이 의대 입학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이때 요 사진이 아마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다트머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승복 씨가. 그리고 그해 다트머스 의대 교수진 선정 최우수 졸업생에도 뽑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의대 인턴십에 지원을 했었나 봐요. 네, 그때도 인턴십 심사에 합격해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믿기지가 않죠. 손가락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장애인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다시 봐도. 그 다음에는 이제 존스 홉킨스 저 병원에 가서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책 마지막에 이승복 씨의 소원이 나와요.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때가 이제 1부에서 보여드렸던 이승복 씨 실제 선수 생활할 때 사진이죠. 이승복 씨가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뭐 물어본 건지 아니면 이승복 씨가 직접 그냥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이승복 씨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에서 말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다시 걷게 된다면 이승복 씨는 당연히 제일 먼저 체조 경기장으로 달려갈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완성하지 못했던 미완의 아라비안 살토 서머솔트, 이 기술은 뭐예요, 여러분? 이승복 씨가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쳤던 그 기술이에요. 이승복 씨를 장애인으로 만든 그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때 완성하지 못했던 미완의 아라비안 살토 서머솔트를 완성할 것이다. 나는 하늘로 헐헐 날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승복 씨의 이야기는 우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요즘도 가끔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을 보면서 힘을 얻거든요. 정말
내 불만이 되게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쨌든 뭐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사실은 제가 또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이 이후에 이승복 씨의 행보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위키에 나온 정보인데요. 근데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2011년, 지난 2011년에 이것도 좀 됐네요, 벌써. 그 의료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이승복 씨가 구속되게 됩니다. 구속되고 지금은 의사 면허가 이 사건 때문에 박탈된 상태입니다. 이후로도 제가 이제 가끔씩 이승복 씨 근황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제가 대인 면접 날 교수님께서 그 대인 면접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운동선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승복 세 글자를 외치고 신나게 떠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되어 주었던 저의 영웅인데 그 이후에 그런 좀 꼴을 겪게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좀 가슴이 아프고 뭐 제가 뭐 참 그 생각 같아서는 한번 이승복 씨를 직접 만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직접 들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분이 고작 돈 몇 푼에 처벌을 받았다는 게 저는 좀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은 당신이 "아니 범죄자의 책을 왜 소개하냐."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러나 이제 이승복 씨의 업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범죄 사실까지 같이 영상에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한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영상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처벌받기 이전에까지의 행보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 배울 점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작용까지 좀 감수하면서 좀 가져온 거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정작 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환경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심하고 남은 가졌는데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질투나 시기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승복 씨의 삶을 지나온 인생을 떠올리면은 이 우리의 불만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당신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지쳐 있는 당신한테 이 이야기가 좀 작은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요렇게 이 영상 찍으려고 이승복 씨 책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이승복 씨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은 제가 꼭 유튜브에서 또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까지 슈가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